우리나라 3대 정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보길도의 세연정. 이곳에 가면 정원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선 인조 당시 선비였던 윤선도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낙심하여 정계를 떠나 이곳 보길도로 들어옵니다. 세자를 가르치며 나라에 품었던 큰 뜻을 내려놓고 이곳 정원에 자신의 꺾인 꿈을 풀어놓습니다. 바위마다 이름을 지어가며 사색을 통해 상처받은 선비 정신을 가다듬어갔던 윤선도. 그는 이곳에서 조선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어부사시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윤선도는 정자 안에 온돌까지 깔아놓고 겨울에도 이곳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씻고 또 씻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은 3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오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보길도에서 자라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온 이난용 씨. 유년 시절도 항상 뛰어놀면서 즐거웠던 공간인데 이 세연정을 찾으면은 어떤 꿈이 먹고 가시고 없는 그런 뛰어놀던 시절과 같이 여기 오면은 이제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깨끗하다는 생각. 자주 오는 곳인데도 들려보고 싶은 곳. 뭐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다가오고 그래요. 윤선도 정원이 놀라운 것은 바로 섬 전체를 정원으로 봤다는 겁니다. 섬을 두루다니며 전망이 좋은 곳마다 이름을 짓고 쉴만한 곳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그런 장소마다 물길을 연결해 하나의 정원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각각의 정원들은 물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길로요? 네, 나음계에서 내려오는 물길들이 낙서제와 곡수당을 거쳐서 세연정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속 기암절벽에 위치한 동천석실은 신선이 사는 곳이란 뜻으로 그가 홀로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긴 곳입니다. 여기서 달을 보며 시를 짓곤 했다는데요. 동천석실 앞에는 그가 차를 마셨다고 전해지는 차바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천이라고 하는 곳은 신선이 사는 곳, 그것도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들을 칭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저기 보이는 낙서제와 저 산 너머의 세연정, 그리고 이 동천석실에서 고산 선생이 이루어놓은 이상세계를 마치 신선의 세계처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가 살던 곳은 낙서제라 하여 동천석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낙서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윤선도가 보길도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던 곡수당이 있습니다. 늘 맑은 물을 곁에 두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자 했던 윤선도. 보길도 정원에는 우리 조상들의 선비사상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보길도 정원에서 저도 이제 갔었을 때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그 윤선도라는 한 개인의 어떤 그 머릿속의 상상, 구상의 개념적 크기예요. 그 섬 하나를 다 머릿속에 넣어서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을 하고, 저는 그 자체가 압도당하는 느낌? 사람이 만든 것이나 마치 자연이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내면 세계의 스케일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연 씨, 가보자. 시원도 하다 얘. 문도 좀 열어놓고. 지연 이거 쌍났다. 지원이가 쌍났어요. 언제? 아까는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랬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자랐어? 훌륭하다 얘. 내 엄마 건 다시 하놨구나. 지환이 것만 났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정말로 지환이가. 신기해. 숙제해, 뭐 해야 움직이는 게 보통 지금 현재의 지환이라면 지가 알아서 와서 너 물 줬니? 그럼 벌써 줬는걸?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저는. 큰 발전이라고 봐요, 우리 아들이. 그 정도 해주는 건. 엄마, 나에게 정원이란 가지기 힘든 거야 라고 했는데 비해서 애프터에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다음에 더불어 나도 즐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어떤 면에서는 큰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답을 주셨어요. 식물이 시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지환이는 행동의 구체성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식물을 사랑하고 기른다. 그 다음에 나는 정원과 꽃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비해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줬어요. 애프터에는 여기에 물대포라고 썼어요. 물을 많이 주겠다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왜냐하면 식물을 살리려고. 이번엔 바깥 정원이 있는 진서 윤선회를 가봤습니다. 선생님 제일 궁금한 거 이제 니네 정원하고 강낭콩 어떻게 했나 궁금하거든. 장난감 저렇게 많이. 어떻게 인사야? 가보자. 이건 언니 거고요. 이게 저 거예요. 근데 막 손으로 막 만졌어? 그랬더니 괜찮아 윤서야? 한 번에 만졌다가 이게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엄청 놀랬는데. 그치, 꼭 애기 같은 거지 어떤 면에서는. 강낭콩 같은 게 저렇게 빨리 자라는 줄 몰랐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뭐 우미 트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떡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해 보면서 아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고 그러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물 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 물 주는 게 귀찮았어? 그런데 꼭 참 물 줬어. 그런데 꼭 참고 물을 줬어? 만약에 윤서가 물을 안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기에서? 키가 안 크고, 모습도 안 예뻐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내 것으로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날마다 반복을 하면서 끊임없이 돌봐줘야 된다라는 걸,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걸 이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다가 귀찮은 느낌이 들 때에 그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진서의 답,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까지 나아간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원은 우리 삶의 휴식처입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잠시 멈춰서서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것을 다시 성인이 되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정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의 상상의 공간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돌봄이 있는 곳. 나의 작은 손길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이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는 정원이 있습니까?